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내내는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물가를 잡아도 잡아지지 않는 시점.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했던 시점이잖아요. 네. 저 끝에 8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경기 선행지수하고 다우하고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물가를 잡은 다음에는 경제를 조금 그만 봐도 됐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저런 것들이 더 막 모멘텀을 막 가속화하면서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조금 있으면 저점 아니야? 언제 저점 나오는지 좀 열심히 봐야 되겠는데 몇 달 동안은 그런 레벨에 와 있다. 자, 그럼 이제는 우리 김효진 위원님 만날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KB증권 김효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뵀더니 아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우, 정말요? 댓글 보셨나요, 혹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십시오. 네. 실제로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더욱 잘해야지 반갑게, 되겠네요. 두 배로 네. 반갑게. 근데 그동안 또 좀 경제에 대한 시각들은 좀 되게 어수선해진 네, 것 같아요. 약간 감기 기운 있어요? 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이런 식이면 곤란해요. 제가 사실 요즘 요번에 감기가 진짜 심한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감기 나빠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코로나 아니고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네. 김 프로님 너무 짜증내셔가지고 네. 경제 이야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쉰 동안 분위기가 되게 빠르게 냉각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되게 희한한 거는 요즘 그런 거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경제 쪽 아니면 이렇게 뭐 전략 쪽 하시는 분들이 10분이면은 10분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이제 이 얘기하고 저분은 저 얘기하고. 근데 원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건 좋은데 네. 지금 그래서 컨센서스가 뭐예요? 뭘로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없어요? 그래도 요게 좀 많긴 한데 네. 컨센서스가 라고 요즘 좀 얘기하기는? 흩어진 것 같습니다.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뭐 저의 의견도 중요한데 어떤 경제 지표를 보면서 그럼 우리는 따라가야지 되냐. 그리고 경제 지표를 투자에 우리가 응용을 할 수는 있는 거냐. 그렇죠. 그거를 좀 그게 중요하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최근에 왜 이렇게 흩어졌는지 가장 좀 핵심적인 데이터 하나만 보고 가시죠. 첫 번째 장표를 보시면은 저게 이제 미국의 물가예요. 물가 차트는 정말 그만 보고 싶습니다. 파란색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예요. 소비자 물가가 이제 지난해 10월을 피크로 해서 빠르게 내려오면서 시장이 이제 환호했죠. 끝났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어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됐지만 지난 FOMC 회의 의사록 말고요. 회의 이후에는 뭐 파월 의장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단어가 뭐 20몇 번이 나왔다, 10몇 번이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물가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한 고비는 넘은 것 같다라는 자평들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갸웃갸웃 요즘 하고 있는 것들은 경제 지표가 오히려 좋아서 경제 지표 너무 좋으니까 네네네. 저 물가가 저 속도대로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야. 잘들 계산한 거 맞아? 이제 작년에 전망 그렇게 틀리더니 올해는 맞는 거야? 이제 라는 생각들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네. 그거에 되게 힘을 실어주는 게 저 빨간색 선, 제가 일부러 두껍게 저 빨간색 선이에요. 빨간색 선이 우리가 뭐 끈적끈적한 물가도 얘기하고 뭐도 얘기했는데 주거 부분이 가중치 되게 크잖아요. 이제 주거 부분을 제외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머리 깎고 그다음에 팁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네네. 체감하는 그러니까 물건 말고 서비스 중에서 체감하는 물가들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보면은 피크아웃하는 시점도 늦었는데 각도도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네. 각도를 보시면 저 파란색 선보다 빨간색 선이 좀 더디긴 하네. 저게 그래 물가가 그렇게 빨리빨리 내려오면 좋은데 만만치 않아. 라고 생각할 만한 시점이고 최근에 고용 지표 이제 좋게 나오고 미국의 소비도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면서 봐봐 저거 우리 파란색 선의 각도만 보고 되게 좋아했었는데 저 빨간색 선의 각도대로 가면은 이거 물가 빠르게 못 잡히는 거 아니야?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은 1월에 너무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게 경제에는 좋은 소식, 물가는 더디게 뭐 잡히니까 안 좋지만 경기 침체 우려는 확실히 좀 덜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물가에 대한 걱정으로 바로 토스하면서 좀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고,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 선행 지수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와서도 경기 선행 지수를 한번 업데이트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가만히 경제를 보면은 미국 고용은 좋대요. 한국의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래요. 네. 중국은 뭐 리오프닝을 할 거라는데 경제 지표는 아직은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제 그닥 좋지는 않고, 뭐 유럽은 뭐 완전히 뭐 경기 침체 확실히 된 것 같다라고 하더니 지표가 또 조금 괜찮대요. 그러니까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미국만 해도 ISM 제조업 지수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뭐가 맞아요? 이런 질문을 저 같으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얜 좋다고 하고 쟨 나쁘다고 하는데 되게 안 좋고, 제가 아까 10분이면 10분 조금 더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조차도 나는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정말로 안 좋은 지표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를 뽑아서 제 논리를 강화하면 굉장히 안 좋은 보고서를 쓸 수가 있고, 반대로 좋아지는 경제 지표도 있기 때문에 이거 뽑아서 쓰면 아니에요. 좋아져요. 생각보다 좋아요. 라는 자료를 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럴 때 봐야 되는 지표는 저는 경기 선행지수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글씨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흔히 뭐 경기 선행지수가 뭐 돌았습니다. 뭐 피크아웃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근데 원래 사실은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는 경기 종합지수 중에 하나예요. 경기 선행지수, 먼저 선자, 경기 선행지수, 네네.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있고, 그게 경기 종합지수예요. 제가 저기 종합에다가 따옴표를 쳐놨는데, 제가 1번 지표는 이쪽 왼쪽으로 가고 있고, 2번 지표는 직진하고 있고, 3번 지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면 뭘 보냐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종합지수 보는 게 저는 훨씬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는 제조업 심리가 어떻다, 수출이 어떻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데, 하나만 경제가 사실 한쪽만 잡아당긴다고 그쪽으로 가진 않으니까, 네. 정프로님은 어떻고, 김프로님은 어떻고, 김효진이 어떤지를 하나하나 뽑아서 만든 지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에서 먼저 움직일 만한 경제 지표들을 뽑아서 만들어 놓은 거죠. 세부 항목이 재고순환 지표. 기업들이 재고가 많아 아니면 출하를 쭉쭉 밀어내. 라는 재고순환 지표.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나빠질 거라고, 경기 심리 지수. 그리고 기계 좀 공장 지으려면 기계 있어야 되니까 기계 주문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건설 수주는 어때? 수출입 물가는 어때? 우리 교역 조건은 어떤 거야? 주가는 어떤 거야? 장단기 금리 차는 어떤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도 먼저 움직이는 거를 넣어놨기 때문에 경기 종합지수 중에서도 우리는 먼저 알아야지, 주식을 하니까, 주식을 하든 채권을 하든 하니까 이제 경기 종합지수를 보는 게,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더 심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경기 싶어요. 종합지수에서 이제 선행, 후행, 동행인데 그 중에 선행을 지금 보는 게 맞나요? 예, 그렇죠. 네. 경기는 이제 경기 동행 후행은 사실은 거의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먼저 기업 경영의 계획을 세우시던 아니면 투자를 하시던 이제 먼저 움직여야지 되기 선행을 때문에요. 봐야 되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제 항목들이 이렇게 한 7개 정도, 8개 정도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그 7개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더 센 쪽이 있겠죠. 만약에 7개면 한국 걸 가도 한국 거 7개인데 OECD에서 한 10개거든요. 10개에서 만약에 한두 개만 급등한다고 저 지수가 돌긴 어려워요. 한 10개 중에서 그래도 한 6, 7개는 플러스가 나야 저 지수도 플러스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인 걸 묶어서 볼 수 있다라는 데서 좀 덜 헷갈릴 것 같고, 제가 이 경기 종합지수, 경기 선행지수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거의 저점에 임박한 느낌이거든요. 예, 7페이지의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이 G20개 국가의 경기 선행 지수를 또 묶어놓은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예요. 저기 한국도 들어가 있고, 네네. 중국도 들어가 있고, 미국, 뭐 유럽 다 우리가 그냥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국가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저 기준선을 뚫고 꼬리를 부분을 보시면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이게 내려오면 경제가 얼마나 안 좋으면 저게 100이 기준이라는데 저렇게 뚫고 내려왔겠어.
그렇겠죠. 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거는 우리는 이제 저 방향이 바뀐 지는 꽤 됐고 그러면 언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습니까?를 봐야지 되는 시점인 거죠. 제가 빨간색 점선을 그어놨는데 빨간색 점선 부분을 보시면은 저 90일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고요. 한 03이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91년도에도 2001년도에도 미국에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저때 이제 91년도에는 걸프전이 있었고 2001년도에는 그 유명한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죠. 있었는데 요 걸프전 91년도와 2001년도에 있었던 경기 침체는 대표적으로 아주 하드 리세션은 아니고 그냥 리세션으로 분류되는 경기 네. 침체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를 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조차도 경기 침체 가기는 가는데 2008년에 훅 꺾인 게 보이시죠? 2008년 너무 심했어요. 2008년 정도는 아니고 경제가 그냥 안 좋다고요. 요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냐면 저 까만색 선을 그러니까 91년도, 2001년도의 저점 거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지금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는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걸 보고 우리는 이거를 판단해야 되죠. 이코노미스트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옛날에 저점에 다가왔는데 2008년 가치는 진짜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럼 2008년처럼 된다면 우리는 기다려야죠. 한 번 더 얻어받을 거를 기다려야죠. 근데 뭐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다면서요. 근데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안 좋긴 안 좋은데 2008년은 초유의 사태였고 글로벌 신용경색에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실 네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보고서 그러면은 이게 경제가 안 좋긴 안 좋고 앞으로도 상쾌하게 막 좋아지기는 어려운데 거의 저점에 아주 안 좋은 시기는 조금 몇 달 있으면은 저점 아니야? 라는 식의 계산을 저는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차트가 뭐냐면은 저 한 달 한 달 움직인 거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락도 하는데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모멘텀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 상승 상승 얘는 기세가 붙었어. 이익도 느는데 PER도 높아져. 그런 게 이제 모멘텀이 확 붙었죠. 그런데 안 좋을 때도 사실은 반대의 모멘텀도 빨라지죠. 저 막대기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도 하는데 더 빠르게 하락한다. 근데 지난해 한 7, 8월부터 저 하락폭이 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락은 하는데 이게 그냥 산수를 말씀드리면 1 하락하다가 2 하락하다가 3 하락하다가 작년에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는 1 하락하다가 0.5 하락하다가 0.3 하락하다가 이게 바닥을 찾아갈 때 나오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막 오늘 하한가인데 내일 막 상한가 막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락을 하다가 며칠 횡보를 해 치고 바다. 그러면 이거 바닥 나왔나? 다시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뭐 저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가 네. 별로 선행을 안 하고 그냥 저 안 좋으면 위기고 이렇게 딱 그냥 동행 정도 수준 아니에요? 별로 이렇게 뭔가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느낌은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지적도 되게 네. 많이 받기는 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선행이면 한 6개월 뭐 1년 전에 알려줘야지 선행이지 않냐. 근데 아까 제가 항목에서 보여드렸듯이 네. 주가하고 장당기 금리차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도 경기 선행 지수를 많이는 말씀 안 드렸었잖아요. 네. 왜냐면 그냥 주식하고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럼에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경제 전망이 이렇게 갈려 있는 상황. 너무 헷갈리니까. 네, 너무 헷갈리면은 그러면 종합 지수, 종합 선물 세트 우리 선물 모아기 네네. 좀 어려우면 비교적 심플하게 볼 수 있는. 스팸이랑 참기름 다 들은 걸로 한번 보시죠. 라는 이야기였던 네. 거고. 근데 제가 저거를 차트를 사실은 경기 선행 지수가 선행을 못 하진 않아요.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저게 50년짜리거든요. 그래서 다 한 몸으로 막 가는 것 같지만 저희는 하루하루도 굉장히 중요하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뭐 보름이라도 먼저 좀 시그널을 잡으면 아유, 좋은데 좋죠. 그래서 지금 경기 선행 지수는 오히려 뭐가 한 방이 남은 게 아니라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동시에 따라올 수 있는 질문은 뭐 알겠다. 뭐 경제가 그래 뭐 저점을 잡아갈 수도 있지. 근데 저거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저는 이제 직업이 경제니까 경제를 계속 보는데 네.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네. 경제 가지고는 투자를 못한다. 댓글에도 그런 게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경제는 그냥 듣는 이선엽 거고. 이사가 항상 그러잖아요. 네. 경제 보고 주식 투자하지 말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솔직히 좀 걱정되는 분들이 많지. 아 근데 많이 버신 분들 김한진 박사님 막 김한진 박사님 한번 뵈야지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근데 저도 그런 질문 받으면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정말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네. 마켓 타이밍 그거 경제로 못한다. 기업을 봐야 된다. 근데 사실은 저는 두 개가 다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정말 혁신 기업이 시장을 주도할 경제가 뭐 좋건 나쁘건 기업들이 시장을 막 끌고 나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기업이 아무리 우량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 차트를 그럼 차트를 몇 개 보시면 더 아실 것 같습니다. 요 차트를 보시면은 저 빨간색 선이 아까 우리가 계속 봤던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파란색 선이 미국의 주가예요. 미국의 주가인데 주가가 뭐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저 두 개를 눈으로 그냥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뭐 얼추 맞는 데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눈대중으로 한 20-30%밖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10년 우리는 이제 근처에 있었던 일을 많이 기억하잖아요. 네. 그런데 2010년도에 그런 일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의 S&P 500이 지수가 5배, 거의 5배가 올랐는데 10년 동안에 경제가 좋아서 올랐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경제 뭐 그렇죠. 맨날 안 좋다며요. 뭐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안 좋았고 특히 2014, 5, 6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막 부상하던 시기에는 경기 선행 지수는 오히려 그냥 옆으로 기는 듯한 흐름. 그래서 같이 가는 듯 싶더니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2018년 이후에는 경제가 안 좋았어요. 다운턴이었어요. 그래서 경제를 보셨으면 이 주식 안 돼. 근데 기업들이 막 계속 이익을 하고 자사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하고 이러면서 주가는 계속 쉬지 않았죠. 팬데믹 이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안 좋았는데 엄청난 유동성 장들이 있었고 뭐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2021년도에도 경제랑 주가는 따로 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보면은 뭐 나중엔 따로 같이 가지 않나요라고 우기기에는 6개월 한 8개월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있으시다 보니 제가 여기 써놨네요. 굿뉴스가 배드뉴스. 배드뉴스가 굿뉴스야. 제가 거꾸로 썼는데요. 배드뉴스가 굿뉴스야. 경제가 안 좋아야 연준이 돈을 풀고 그래야 시장이 올라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박이라기보다는 꼭 이렇지는 않다라는 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 그림은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까 똑같은 건데 시점을 제가 시계를 앞으로 돌린 거예요. 앞으로 돌린 거고 1965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저 때는 어떤가요? 눈으로 그냥 봐도 얼추 같이 가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좀 방향을 바꾸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때 주식을 덜어내면 좀 우리가 수익을 지킬 수가 있었고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은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막 산수로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 더디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좀 더디게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경제는 안 좋다고 하는데 나는 주식을 다시 좀 사도 될 것 같아라는 용기를 내면은 그렇죠. 수익을 어느 정도 낼 수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요 표를 보고 요런 질문 가능하실 것 같아요. 뭐 저 때는 훨씬 같이 가네요. 2000년 아까 봤던 그림은 이제 2000년대부터 지금인데 그때 그림보다 옛날에는 훨씬 많이 가기는 했네요. 같이 가기는 했네요. 근데 위원님 근데 저거 너무 옛날 아닌가요? 라는 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왜 1965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그림을 가지고 왔냐면 지금 시장의 되게 주요 걱정은 뭐죠? 물가가 떨어지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너무 느리게 하락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 어떡하지? 그게 제일 걱정 아니에요? 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내내는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물가를 잡아지지 않는 시점.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했던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하고 좀
지금 해석이 제가 볼 때는 약간 스텝이 꼬인 거죠.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좀 좋은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물가가 안 꺾일 거고 금리가 다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를 이게 호재가 아니야. 이건 악재야. 라고 해석할 만한 우리가 그런 시절을 굉장히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1960년대, 70년대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경제 좋아지면 물가가 다시 높아지면 어떡하지?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었겠지만 이때는 오히려 되게 심플하게 경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시자면은 제가 일부러 1985년까지 가지고 왔는데 저 끝에 1983년, 82년, 3년, 4년이 지나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경기 선행지수하고 다우하고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물가를 잡은 다음에는 경제를 조금 그만 봐도 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제 물가가 낮아져서 안 봐도 된다가 아니라 물가가 낮아지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억눌렸던 투자를 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그런 시절로 지나갔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정말로 우리가 물가가 더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좋아지는 거는 악재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1970년대에는 그럼 왜 반대로 저는 항상 시장에 답이 있다 생각하는데 왜 시장은 경제를 따라갔을까요? 예, 경제가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이때는 그런 경제학 이론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제가 좋아지는 지표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약간 조금 잘못된 스텝을 탈 수도 있다라는 거고 1970년대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1970년대 그 대물가 시기에 볼커 의장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1979년, 80년, 81년, 1970년대 말미에 취임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때 금리를 거의 20%까지 올렸었고 1970년대 초반에도 2%에서 12%까지도 올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뭘 따라갔냐?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막 두려워하면서 경제가 좋아지는 거에 역반응했냐? 아니다. 경제 좋아지면 주식도 그래도 힘을 내고 경제 안 좋아지면 주식도 힘이 없어지는 이런 되게 정직한 흐름을 미국에서는 나타냈다라는 거고 미국은 알겠습니다. 주가가 옛날에 그렇게 움직였다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미국은 자기가 소비가 좋아서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주가가 이렇게 어떻게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우리 안 좋은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더 질문이 남았죠. 사실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하고 한국의 주식은 더 좀 잘 맞아요. 이 5페이지 차트를 한번 보시겠어요? 거의 여긴 비슷하네 진짜. 예, 비슷하죠. 근데 저 때는 또 한국이 내수 기반이 훨씬 더 좀 없었고 수출이 더 많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말로 자로 잰 듯이 잘 갔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항목은 한국 걸 보여드렸지만 이 차트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하고 한국 주가를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만약에 상장되어 있는 그냥 기업 기준으로 내수 기업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러면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랑 비교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렇죠. 한국은 시가총이 몇 위까지 가야 될까요? 엄청 순위 되게 뒤로까지 한 100개, 200개를 가도 수출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우리가 수출하는 파트너들 미국, 중국, 유럽의 국가들을 싹 묶어놓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한국의 주가의 모멘텀에 훨씬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보고 계시는 차트는 한국 주가가 워낙 레벨이 움직였기 때문에 잘라서 가지고 왔어요. 87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이고요. 요 뒤에가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그림을 잘라서 그려보기 전에는 한국이 예전에 수출이 막 빵빵 터지고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갈 때는 훨씬 더 잘 맞고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좀 덜 활용도가 낮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를. 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에 되게 민감한 기업들도 있지만 좀 그러니까 경제에 상관없이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기업들도 생겼고 그렇죠. 미디어 엔터도 생겼고 그거는 경제랑 사실은 관련이 없지 않지만 그들의 게임이나 새로운 신작들 이런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사성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에 거보다는
좀 유사성이 낮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무관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저 2020 한 1년도 하반기인가요? 예. 그때 주가가 낮아지기 시작할 때 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를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보고 콜을 드렸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후회도 어제 이 차트들을 그려보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이거 뭐 다른 이야기이지만 2010년대 중반에 한국 코스피가 되게 오랫동안 박스였었어요. 박스권이었었어요. 근데 저 때 이제 한국에 뭐 너무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 뭐 어떻다 저떻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 때가 이제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다른 때보다 굉장히 납작한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겁니다. 네. 기준선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요럴 때요. 기준선 밑에 있을 때도 있고 위에 있을 때도 있는데 저거 뭐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밋밋했었거든요. 저런 것들이 박스권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미국은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를 써먹을 수 있을 때도, 그러니까 매크로 투자죠. 매크로를 이 마켓 타이밍이든지 투자에 대한 비중을 결정하실 때 써먹을 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한국은 더 사실은 잘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가 여전히 하락하고 있지만 저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막 모멘텀을 막 가속화하면서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조금 있으면 저점 아니야? 언제 저점 나오는지 좀 열심히 봐야 되겠는데 몇 달 동안은 그런 레벨에 와 있다라는 것과 한국은 여전히 수출을 여러 국가에 많이 하고 경기에 민감한 품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들을 다시 좀 꺼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FOMC 다가오면 그때는 다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네. 또 물가는 제가 너무 하기 싫어요 이러면서 또 업데이트 해드리고 이러는데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도 제가 나올 때마다 2월 그러니까 2월이 아니죠. 10일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네, 매월 나와요. 네, 그때마다 조금 꼬박꼬박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근데 특히나 우리나라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거보다 더 늦진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 데이터를 다 취합하고 뭐 이러다 보면 날카로운 질문. 2달 정도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요? 만약에 네. 지금 1월 거가 한 달 반 정도 늦게 나와요. 네, 늦게 나오는데 그래도 저게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좀 늦어도 저는 볼만한 네. 가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제 보고 주식하지 말라. 이게 사실 진의는 경제를 보고 단기 트레이딩 하지 말라. 맞죠. 경제를 보고 주식을 해야죠. 사실 경제의 거울이니까. 당연히.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경제 지표를 오늘 트레이딩에 이용한다. 이건 항상 실패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과잉적인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편중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딩이나 주식 운용을 자꾸 왜곡시킬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김효진 위원처럼 한전 1년 2년 쭉 우리 같이 공부를 하면 네네. 그걸 이제 요소에서 우리가 끄집어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끄집어내서.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정프로가 탄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저의 공이죠.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지 말씀. 또 그런 얘기가 돼요. 잘못된 예. 네. 김효진 위원님과 함께 했고요. 네. 열심히 경제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